나가도록 하죠.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2번 큰 2번 보십시오. 15페이지 보시면 광역 도시계획에서 1번 의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두세요. 광역 도시계획은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뭔가 광역 계획관 딱 체크하시고 의. 그 다음에 이제 광역 계획권 지정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둘째 줄. 마지막에 둘째 줄 찾나요? 자, 지정 목적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사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있다. 그때 그 둘 이상이 있다 포인트.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인 지자체에 있다면 그 공간구조를 상호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든가 또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해 나간다든가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광역시를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를 뜻은 아까 했죠.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이 있으면 광역시를 했나? 둘 이상.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무엇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서 알아둘 것은 이 광역 계획권은 누가 정하는가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법적으로 아무나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명만 정할 수 있다.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광역시장은 광역시 됐다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도 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네요. 광역시장도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죠. 두 명을 꼭 알아두십시오. 거기 밑에 볼까? 가로 2번.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할 때 지정권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공부하 좋게. 가로 2번 지정권자 앞에다가 광역계획권 이렇게 써봐.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이렇게 말해야 되도록.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그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두 명밖에 없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2번 도의사 지정. 두 개만 딱 묶어놔요. 두 개. 가로 1번과 2번만 딱 묶어. 그래 누가 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만 딱. 됐나요? 도의사다. 도의사. 도의사 몇 명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8명. 경기도의사, 경원도의사, 충청남도, 경상남도, 또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알죠? 그래? 이런 도의사가 자기 도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전체단 총괄 책임자니까 대장이니까 국토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때는 최소한도 몇 개 이상에다 묶어서 지정한다고요? 둘 이상. 알겠죠? 자, 일단 지정권자는 두 명밖에 없다. 꼭 아시고. 다른 거 읽지 마시고 복습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이번에 보세요. 알겠죠? 공부를 꼭 안 하신 분들은 엉뚱하게 다 읽고 말이죠. 헷갈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체크할 테니까 이번 코스에서는 이것만 합시다 하고 체크할 테니까 여기다 포인트 딱 잡아주고 복습할 때도 그걸 다른 거 읽느니 그거 한 10번 읽어버려. 10번. 계속 익숙하게 해요.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면 수업 시간에 체크 안 했는데 혼자 와서 또 파고 있어요. 속 터져버리죠. 그분은 정말 어려워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봐버리면 혼란스러우니까 딱 체크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냥 눈에 와 닿도록 읽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정권에 두 명밖에 없다 이렇게 받으셔요. 그래 보니까 어떠할 때는 국토교통부 하냐.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도, 특별자치도 보고 계신가요? 이걸 약자로 시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시도.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두 자로 시도랍니다. 그래 이걸 광역자산치라고 합니다. 광역자산치라고 그래. 광역자산치. 그래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정할 때 누가 정하고? 국토교통부장이 정하고. 이제 밑에 봐봐. 도의사는 도호 관할구역 내에다가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정할 때는 도의사 정한다. 이렇게 그것만 딱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요. 오른쪽도 모셔서 17페이지. 가로 그 1번 수리권자란 말이 있을 거예요. 광역 도시교수과 승인 찾았나요?
자, 수립권자 딱 체크해서 이 광역 도시를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할 때는 누가 수립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다음 구문 따라 광역 도시를 수립해야 된다. 딱 체크. 그래, 가로 1번 원칙, 2번 외해.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까지 묶어버려요. 그래, 18페이지 그 위에서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도사는 금방 보이죠? 거기까지 한 문금. 원칙부터 그까지 크게 한 문금으로 해놔요. 그래서 수립권자, 광역 도시 수립권자를 한 문금으로 크게 보셔. 아, 얘네들이 수립을 하구나. 광역 도시의 수립권자. 광역 도시의 수립권자. 원칙과 예해가 있죠. 보고 계신가요? 자, 그래, 광역 도시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정수가 있다 했는데 원칙 봐봐요.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호 관할에 속에 있다면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 도시를 수립해야 되고, 2번 광역 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을 때는 관할 시도사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3번 광역 계획권을 지난 앞부터 3년이 지날까지 3번 봐봐. 3번은 1번 있지 않습니까?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보면은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호 관할에 속해 있는 경우 그때 광역 계획권 누가 청을 했을까? 1번 앞에 있다. 1번 거 봐봐. 광역 계획권 다 줄 거 봐요. 밑에다 여러 말씀 써놔. 도지사가 지정. 그건 누가 정했다고? 도지사. 2번자. 광역 계획권이 할 때 줄 거 봐요. 2번. 광역 계획권 다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장을 약주로 국장이라 하겠어. 국장. 너무 기니까 여러분 쓸 때마다 국토교통부장을 말한다. 국장. 그래서 2번은 국장의 지정 이렇게 써놔. 국장. 3번 광역 계획권을 지난 앞부터 3년 이상까지 할 때 그때 3번 지정했다 하면 좋아. 지정했다 줄 거 봐. 지정. 3번 지정한 앞부터 할 때 지정. 밑에다 써. 도의사가 그래서 나 도의사. 그건 누가 정한 거냐? 도의사가. 도의사. 그래,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난 앞부터 3년 이상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부터 광역도시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러면 관할 도의사가 수립해야 된다. 뭘 수립해야 된단 말입니까 지금? 광역도시거리. 그 다음에 3번 국가교육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하거나 광역계획권을 지난 앞부터 지정했다 줄까 봐. 지정. 밑에다 써. 국장이 그랬어. 그리고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난 앞부터 3년 이상까지 관할 시도에서부터 광역도시 승인 신청이 없다면 누가 수립해야 되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1번 보면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2번 보면 관할 시도사가 공동 수립. 3번 보면 관할 도의사가 수립. 4번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이렇게 됐죠. 얘네들 싹 수립권자. 뭐라고요? 수립권자. 얘네들 수립권자를 한 줄로 쓰면은 저 수립권자 봐봐. 제목 가로 1번. 수립권자에서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구청장이 있어 없어? 구청장. 없단 말이야. 구청장. 시험에 나왔네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청장 없어. 그냥 수립권자,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있다.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해볼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사가 요청한다. 시도사가 국장님 같이 좀 합시다 요청했단 말이야. 아니면 국장이 스스로 그 밖에 필요했어. 그럴 때는 관할 시도사하고 국장님이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2번 도의사도 시장수가 요청했어. 야 같이 좀 합시다라고. 아니면 지가 필요했어. 그러면 바로 이 도의사도 관할 시장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3번 도의사는 시장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은 단도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수립권자예요. 수립권자. 자, 수립권자를 잘 읽어두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스. 2번 승인권자. 자, 승인권자 옆에다 써요. 점 따당 찍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와 같다.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와 같다. 받아 쓸 수 있겠나요? 그래, 승인권자는 누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개혁권의 지정권자가 같다. 아까 광역 개혁권 지정은 몇 명 있었나요? 2명. 누구누구 있었나요? 국장하고 도의사 있었죠. 그러듯이 승인권자도 몇 명이다? 2명. 거기 봅시다. 자, 1번, 2번 보면은 시도사가 광역 도시를 수립하거나 평형하면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장한테. 2번,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거나 평형하면 누구한테 승인받고? 도사한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승인권자는 누구하고 같은 사람이냐? 지정권자. 이렇게 해서 광역 개혁권 지정권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광역 도시 수립조차 나있죠. 수립조차 보면 1번 그 박스 보지 말고 밑으로 내려봐요. 밑에 박스 볼까? 먼저 기초사를 해. 뭐 한다고요? 기초조사.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그 박스 밑에 1번 기초섬유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그다 줄 거 봐요. 기초사 의무 밑에 보면은 줄 닦아 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그다 동시에 밑줄 닦아 봐요. 밑에다 써놔. 수립권자는 그 말이에요. 수립권자. 이네들 뭐다고요? 수립권자예요. 수립권자. 광역 도시 수립권자 있죠. 그래 광역 도시 수립권자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미리 그 광역 개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인구가 몇 명 살고 있는가, 사회문화 경제현상, 토지 이용상, 주택상, 교통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청량해야 한다. 조사하거나 청량해야 한다 줄까 봐요. 밑에다 같은 말 써봐요.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 말로 같아.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오.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봐. 2번에 1번 공청회 개최 뭐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자, 거기 또 나왔어.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그네들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수립권자란 말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죠? 그래 공청회 개최해가지고 수립권자들은 광역 도시를 수립하고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해서 누구누구 의견 꼭 들어라 줄 거 봐.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봐요. 가로 3번으로 건너가봐. 마지막에 두째 줄. 이 시장 군수는 또 시도에서는 광역 도시를 수립하는 평가하려면 미리 줄 거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수 의견 들으라. 마지막 줄. 그 정도 딱 읽어두시고 넘어가.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보면 그 20페이지 승인 절차. 승인 절차 보시면 가로 1번 국장을 승인해가지고 동그라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 도식을 승인해주고 한다. 아니면 자기가 수립해서 확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관계 중앙행정관청과 협의하고 협의한 후 중앙도시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도의사 승인. 도의사가 광역 도식을 승인하면 또 자기가 수립 병에서 확정하려면 역시 이 친구도 협의하고 심의해야 됩니다. 같다 그 말에. 오른쪽으로 모셔서 자 4번 광역 도식 내용이 나올 거예요. 광역 도식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포함합니다. 제가 읽고 한번 줄거 보세요. 광역 도식에게는 그 광역 개권의 지목적으로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정책 방향 그 말을 또 한번 딱 쳐.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광역 도시계획은 정책계획서다 이렇게 하셔. 정책계획서다. 뭐다고요? 정책계획서. 정책계획서니까 정책 추진자인 행정처만 구성하지 우리 일반 국민대에서는 아무런 구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책제 불가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계획서 불가해요. 정책은 행정청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계획서는 행정청이 A에서 B로 교체돼도 그들 마음대로 정책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네들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느냐? 행정청에만 효력이 있어요. 일반 국민대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런 계획을 우리 법학자들은 비구속적 행위라는데 지금 그런 거 알면 좀 머리 아프니까 놔놓고 일단 이것은 누구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반 국민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구속력이 있다고 해요? 행정처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래 이 계획을 만들 때는 박스 안에 있는 정책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광역계획권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광역계획은 어디다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면 그 지역이다 라고 지역적 범위를 밝혀줘요. 광역계획권은 공간구조 기능 분단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녹지관리체계 즉 산, 들판,
하천이 있다면 야생 동식물들이 잘 서식하도록 환경 보존은 이렇게 하겠다. 정책적으로 녹지관리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을 꼭 포함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빼어난 경관이 있다면 경관을 이렇게 보존해 나가겠다. 경관계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설 광역시설,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거치는 도로철도 같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한 공항, 화장시설, 폐기물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인데 이런 광역시설 정책적으로 어디다 배치하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수립할 때 가로 2번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2번 기준은 누가 정할까? 체크. 광역도시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그것만 딱 찾아서. 광역도시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기준 또 감치 기준. 기준에 따라 감치고 기준 찾았나요? 수립 기준 등을 할 때 기준 찾았죠. 기준은 오직 누가 잡아주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기준, 국토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친구가 국장이거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딱 기준 잡아주면 그 기준에 맞게 이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하면 누가 잡아준가? 국장. 앞으로 이 계획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계획들 모두 다 기준은 국장이 정해준다. 이렇게 하시고,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만 하나 볼까?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보면은 1번 박스 안에 1번에다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말을 만들어 불러드릴게요.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말을 써놔요. 1번 동그라미 1번 앞에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해. 동그라미 1번 앞에다 뭐라 쓴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은 썼나요? 자, 그럼 이제 읽고 가면 돼. 광역도시계획은 어떠한 장소에 대한 미래상이 제시되도록 해야 된다. 광역계획권. 뭔권? 광역계획권. 광역시 아니에요. 광역계획권에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수립해라. 그 말이에요. 미래상. 현재상이다. 미래상. 미래상과 그 세가된 전략을 제시하도록 수립하고, 무슨 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냐? 아까 제일 높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했나요? 국토종합계획이라고 그랬죠. 국토종합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 동떨어지게 해야 된다. 연계가 되도록 수립을 하게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에다 밑줄 거 봐요. 밑줄 것이 하나 써놔요. 밑에다 이런 말 쓰도록 국토기본법 이렇게 써놔요. 그 계획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인가? 국토기본법.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최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알고 있어요. 제일 높은 계획이다. 그래, 국토종합계획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계획 중 제일 높은 계획이다. 이보다 더 높은 계획 없다. 이 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느냐? 국토기본법이다. 이 정도는 딱 새겨두시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자, 그 내용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까지 가볍게 읽어봤습니다만은 자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우리가 15페이지부터 쭉 봤죠. 그리고 저기 하나 또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 한번 볼래요? 22페이지 보면 5번 광역도시계획 조정이 나올 거예요. 22페이지. 22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조정 찾았나요? 자, 그 보면 조정 신청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그 정책 내용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그다 줄 거예요. 공동이나 단독으로 누구한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장한테. 그리고 가로 안에 봐봐. 가로 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한 경우는 시장 군수란 친구들이 그 내용에 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공동 단독으로 가로 안에 있는 친구들은 누구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냐? 도사한테. 이렇게. 자, 그 정도만 보셔요. 자, 그것만 하고 마치죠. 조금 전에 광역 도시계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광역도시의 뜻이 그래. 의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란 이란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돼. 광역계획권 이 지정됐다.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있다. 지정된 광역계획이 있다면 이 장소의 광역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랬죠. 제시해주기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다. 오케이. 그래 이 계획은 반드시 이게 지정이 돼야만 수립된다. 이게 지정이 돼 있지 않으면 이 계획은 절대 수립할 리 없고 이 권역이 지정되면 이 계획은 반드시 수립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럴 때 이걸 세자로 미래상으로 생각하면 돼. 앞으로 공부할 때 장기, 중기, 단기가 있는데 보통 10년, 20년을 장기라 해요. 그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 장소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할 때 공법에서 방향이 나오면 앞에다 이것만 딱 쓰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요. 정책. 오케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책 계획서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정책 추진자인 행정처만 고수하기 위해서 만들지 우리 일반 공무원에서 아무런 고수 없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연결해서.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를 나중에 수립합니다. 이렇게. 지정이 먼저다. 선. 그리고 후 수립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느냐? 이건 누가 지정하냐? 반드시 이자들만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은 아까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구만? 보호사만.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어떨 때냐?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될 때 넓은 광역자치단체, 넓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광역자치단체가 되는데 이렇게 둘 이상의 인접해 있는 둘 이상 시도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도의사는 자기 관할구역인 도후 내에 있다 지정할 때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 지정할 때 이 안에는 적은 기초자산자가 있어요. 무슨 A씨가 있다 뭐 B씨가 있다 C가 있다 이렇게 도호 관할구역 내에 있다 지정할 때는 도사가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국토대에는 이런 광역계획권이 11곳인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서울특별시하고 여기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공간을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해 나가도 유도하고자 한 문구로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한 문구 운영하기 위해서. 오케이? 왜 이렇게 한 문구로 묶어 적어버리냐? 이렇게 묶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 경기도 도의사가요 자기 관할구역에다 자기 마음대로 정책적으로요 나 여기다 공항 몇 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서울특별시장도 나 마음대로 이렇게 공항 몇 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인천광역시도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엄청난 사회적 비용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쓸모없이 막 공항 만들어서 운영하면은 자기 시장 돼가지고 말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도의사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인심 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공약을 만들어 보면 지도도 아닌데 말이죠. 엄청난 예산 낭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공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서 운영해야 되죠. 인건비 엄청 나가죠. 근데 그 이용자는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엄청난 낭비죠. 또 공항 만들려면 야산 밀고 해야 돼. 그래서 환경 보존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환경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지역을 한 문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지정했다면 이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 만나가지고 야, 이 지역에 필요한 광역시설 정책적으로 이렇게 설치하자.
그래 설치는 이렇게 하고 규모는 이렇게 하고 배치는 이렇게 하자라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서 만들어서 나가는데 이런 정책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이때는 바로 누가 수립하느냐.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국장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다 그러면 수립을 할 때 수립권자는 관계 시도사 만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다 공항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고 너네 동네에다 폐경시설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고 너네 동네에다 화장실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자라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철도를 이렇게 더 연결해서 같이 쓰자. 이렇게 도로 연결해서 쓰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조려서 수립합니다. 이때 이네들 수립해가지고 광역도시를 이렇게 수립했다. 이건 정책계획서라고 했죠. 이네들이 그런 정책을 포함해서 수립할 때 지네들 스스로 확정 못해. 바로 수립했다면 아까 자기가 수립하게 되는 그 권역에 대하여 광역계획권을 정했던 지정권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계셨죠. 국장님한테 이 권역 지정이 있게 된 후 3년 이내에 이렇게 계획서 만들어왔습니다라고 결재를 받아야 돼. 그 결재를 받기 위해서 승인을 신청해요. 승인. 그럴 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그 계획이 정책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정책에서 확정 못됩니다.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 내용에 대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거 수립한다고 하는데 정책 내용을 협의할 때 이네들 협의가 결렬됐다. 그때는 무엇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까 조정 신청할 수 있어. 조정 신청할 때 아까 3명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국장님한테 협의해가지고 우리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돼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단독으로 공동으로 다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조정을 해줘요. 조정이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수립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권자 누구냐? 바로 국장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3년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만약 3년에 승인청을 하지 않았다 합시다. 국장이 칭하고 나서 이네들한테 야 칭했다라고 알려주는데 이네들 알림을 받은 날부터 3년에 계획서 만들어서 승인하자면 이 권역이 없어져 버리냐? 아니에요. 지정했던 지정권자 본인이 수립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수립해야 되거든. 국장님이 수립했다면 자기들 승인 안 받고 그냥 확정해버려요. 스스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권역은 시도사께서 국장님한테 요청 같이 좀 합시다. 그래서 같이 수립할 수도 있어요. 승인권자하고 지정권자. 그러면 같이 수립했다면 승인권자 본인, 지정권자 본인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냥 국장이 스스로 확정하면 되지 승인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소, 여기 예컨대 충청남도에다가 충청남도 도사가 정할 수 있는데 천안시 그리고 뭐 여기 아산시 홍성 의상구 있다 가정시다. 여기를 상호 연구시켜서 발전하고도 유도하고자 이렇게 도사 칭을 해줬다.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반은 이 광역도시는 누가 수반이냐? 그 3명 시장이 만나요. 군수가 만나. 관계 시장, 군수. 이네들이 만나가지고 그 정책을 공동으로 조율해서 수립합니다. 이 경우도 수립했다면 이네들 바로 지정을 하게 된 도지사께서 야 칭했다라고 알려주는데 그날부터 역시 3년에 수립해서 승인을 신청하게 됐어요. 이때 승인권자는 지정권자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청. 지정권자한테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정책이 확정되는데 만약 승인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직접 수립하게 돼요. 직접 도지사가. 승인청 안 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수립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면 되니까 자기한테 승인 안 받아요. 이렇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장 군수님이 아까 3명이 우리끼리 하기 힘드니까 바로 도지사님도 좀 껴서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받았던 도지사 함께 할 수 있다면 도지사가 지정했던 장소니까 스스로 확정하면 되지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들 3명이 만나가지고 정책을 조려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아까 정책을 조려서 수립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어. 서로 의견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 3명이 만나서 협의를 해. 야 우리가 하지 말고 도지사님한테 던져줘버리자 라고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스스로 확정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광역 도시계획은 수립권자가 시도사도 있었고 국장이 지정해가지고 바로 시도사부터 3년 이내 승인시를 하면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장구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고 도의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자 상급자부터 써주면 국장님이 계셨고 시도사가 계셨고 그 다음에 시장구사가 있었다 그래. 이렇게. 여기는 바로 구청장 없다 주민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승인권자는 지정권자가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정권 2명밖에 없어요. 국장, 그래서 국장, 도사 있다. 이 정도를 이 파트에서 알아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참고를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입할 때는 이 현지 조사하는 거예요. 현지 조사할 때에 바로 인구가 몇 명 분포대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에서 어떻게 정되어 있는가, 토지 영상, 주택, 교통 이런 것들 이 수립권자들이 수립하기 앞서서 현지 조사를 이걸 기초조사하고 그래 수립을 하게 될 때는 기초조사하고 조사 끝났다 그러면 주민과 그리고 관계청 의견을 청취해. 이걸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시를 꼭 열어요. 공시를 꼭 개최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바로 지방의회 의견들을 여기 봐봐요. 시도사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 군수가 아까 수립할 때는 시의회, 군의회 이 의회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이 도가 편입된 곳에서 도의 시군은 지자체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그쪽 장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시도의회, 시군의회 이렇게 의회 의견들이에요. 뭐 시장수 의견 듣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시군의회입니까? 시구의회입니까? 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 없었죠. 여기도 없었죠. 그래서 구의회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구의회가 나오면 안 돼. 시험에 나왔는데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시, 군, 구, 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고 나왔어요. 구청장이 수립권자 아니까 구의회는 나와서는 안 돼요. 자,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했다. 수립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권자 만약 국장님이셨다. 봐봐. 국장님이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때는 이 정책에서 보니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다 정책적으로 공항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공항 배치하게 되면 여기 군부대에서 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국방부장 미리 협의해야 돼. 그리고 환경 문제가 훼손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환경부장 협의해야 돼. 이런 것들을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다 이렇게 협의처에 들어가면 30 의견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대에 국토교통부장의 관할 심의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시내가 있거든요. 중앙도 심의부처 이렇게 해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해 줍니다. 승인. 만약에 봐봐요. 도의사다. 도의사는 도 산하에 있는 아까 그런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에 있는 지방도 심의 거쳐서 승인해. 스스로 확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확정. 심의가 나중이고 협의가 문제예요. 협의, 심의, 승인. 협의, 심의, 확정.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이 국장님이 다시 이렇게 보내줘. 보내준다 그러면 송부라고 그래. 송부. 도의사 이렇게 보내줘. 송부해. 송부하면 시도사, 시장구수가 지역문제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고해요. 공고. 공고는 불특정성을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불특정 공중인에게 알려준다. 이걸 공고라고 그래요. 공고할 때는 바로 여기 봐봐요. 시군에서 발행하는 시청, 군청에서 발행하는 그 소식지가 있어요. 이걸 공보라고 그래요. 공보. 시도청,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인천 광역시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어요. 경기도보, 서울특별시보, 인천광역시보 이런 것들을 공보라고 그래. 공보했다 이렇게 공고해. 이번에 계획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공고래. 공고하고 나서 알고 싶은 지역 주민들 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진데 광역 도시계획서 이렇게 만들어진데 와서 보려면 보세요. 이 공고는 그냥 큰 줄기 한두 페이지에 걸쳐서 공고하고 말아요. 근데 그 정책서가 수백 페이지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지거든. 그걸 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와서 보세요라고 해줘. 이걸 열람이라 열람은 공무원들 날마다 열람시키면 일 못하니까 30 이상만 열람하면 법적 하자가 없어. 이렇게 해서 끝을 봅니다. 이렇게. 그래 광역 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코스에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돼. 광역계획권은 2명만 지정할 수 있다. 2명만. 누구냐?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누구? 도지사. 시험에 나왔다고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요. 도사고 국장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수립권자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 국장, 시도사, 시장수 끝. 그 진행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승인권자 누구냐? 지동권자 같다. 2명. 국장하고 도사뿐. 이렇게 딱 알으시면 이 파트는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계획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 시행으로 나의 사익이 침해됐어.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 싶어. 그래서 이 계획을 무효해 줘야 돼. 취소시켜야 돼. 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바로 다툼을 벌일 수 있냐? 없습니다. 사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행정심판 제기도 할 수 없고 행정심판 제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다 그래. 이 계획은 정책 담당자인 이네들만 구속시켜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해요. 비구속적. 뭐라 한다고요? 비구속적 계획. 일반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속적 계획, 비구속 계획 이렇게 하는데 모든 행정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대내적으로 다 구속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계획 중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기준해서 구속력이 없으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요. 그런 계획은 우리 일반 사회의 구속력, 효력, 처분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인 이것은 정책계획서니까 우리의 사익을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행정소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 계획을 가볍게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계획 중 무슨 계획만 우리에게 구속력, 효력, 처분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의 사익을 침해할 수가 있느냐? 도시군관리계획. 무슨 계?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알겠죠?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관리계획. 이것만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아까 용도적으로 우리 땅에다 지정해버려. 개발 장구도 칭해. 공을 만들겠다고 확정해버려. 그러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에서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거든. 우리의 사익이 그 계획이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사익이 위법하게 침해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침해된 그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무효화,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 행정서를 제기해서 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까지. 너무 많이 들으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죠. 여기에서 알아둘 것 알겠죠? 키포인트 지정권자고 아실 것, 그 다음에 수립권자, 승인권자. 그럼 끝나. 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키포인트.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2번 나와 2번. 이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23페이지부터 할 건데요. 여러분이 예습할 파트를 체크할 테니까 시간 없더라도 그것은 좀 읽고 오세요. 자, 어디를 읽고 오시냐면은 23페이지 의 다시 한번 꼭 읽고 오실 것. 예습할 때에 23페이지 의.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24페이지 보면은 25페이지 수립권자, 승인권자 꼭 읽어 오실 것. 25페이지 수립권자, 승인권자 꼭 읽어 오실 것.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바로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29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 저 위에 그 4번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있잖아요. 정비 꼭 읽어오실 거. 29페이지 제일 위에. 그리고 도시군관리 의의와 성격이 있죠. 1번 꼭 읽어오실 거. 1번 다시 한번. 그 다음에 30페이지 32번 도시군관리 2반 남았는데 이반권자 원칙과 애해 있죠. 찾았나요? 원칙과 애해에서 가로 1번 애해 2번에 동그란 1번 2번에 저기 니은까지 묶어버려. 그래서 한 문구로 원칙, 예해, 동그라미 1번, 2번 도에서까지 싹 묶어서 이반권자 이 파트 꼭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넘어가시고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일단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 33페이지 가로 3번 33페이지 가로 3번 도시 군가리기 그 2반 제한 파트에서 그 가로 1번 제한자와 자한 내용 그 정도 꼭 읽어오실 거 1번만.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은 34페이지 가로 2번 제한 처리 결과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그거 읽어오실 거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가로 3번 비용 부담 꼭 읽어오실 거. 그 다음에 넘어가고 한참 나오면 그래야 다음 주에 수업 들을 때 편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고 시간 허비하겠죠. 그 다음에 39페이지 40페이지 봐봐요. 40페이지 큰 3번 도시 군가를 결정해서 결정권자 있지 않습니까? 원칙 예외 해서 동그란 1번 2번까지 묶어서 그 정도만 딱 읽으셔. 딱 묶어버려. 크게 묶어버려. 쫙 묶어서 공부해요. 그거 읽으시고 넘어가 되고 한참 나오면 어디가 나오냐면 46페이지 봐봐요. 46페이지 가로 3번 도시 군관리계 결정 효과에서 1번의 효력 발생 찾나요? 그 중에 동그라미 1번만 꼭 읽으시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만 46페이지 제일 위에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46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거 꼭 읽으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지역내용을 작성고시에서 동그라미 기억만 꼭 읽으실 거예요. 기억하고 동그라미 2번만 읽으시고 넘어가셔봐요. 넘어가셔서 48페이지 48페이지 보면 4번 도시 군가리기 정비 나와있죠. 그 중에 1번만 읽으시고 1번도 위에 있는 세 줄만 1번에 있는 세 줄만 도시 군관리계에 대한 재검토에서 위에 있는 세 줄만 딱 읽으셔. 체크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용도 지구 구분 있지 않습니까? 보이신가요? 51페이지 용도 지구 구분에서 도시적 그 다음에 주거적 해서 넘어가서 보면은 저기 53페이지 그 자연환경 보전제까지 좀 읽으셔야 53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제까지 그것까지 읽으시고 나머지 통과하고 쭉 넘어가셔서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 정도 할 테니까 예습차 시간 나면 좀 읽으세요. 그래야 다음 주 시간 여러분이 유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없는 걸로 추정된 얘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